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감마님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가나에서 나온 사람들은 강가에 몸을 던져 자살한 여인이 도망친 이 집 종인 것 같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타네가 시신을 확인했다. 여인은 물에 퉁퉁 불어 얼굴이 많이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고왔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타네가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옷자락을 젖혔다. 타네가 말을 마쳤을 때 손놈이는 저도 모르게 훌쩍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빤히 자신을 쳐다보는 타네의 시선을 느끼고 겸언쩍어서 서둘러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다. 슬픈 얘기네요. 타네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아기 소식은 지금도 전혀 모르세요? 아마도 죽었겠지. 체구가 작으니 시신만 발견 안 됐을 뿐.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있다면 자신도 타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빌고 싶었다. 며칠 뒤 포졸 몇 명이 주막을 찾아왔다. 여기 주모 없나? 부엌에서 일하던 김씨가 달려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포졸 한 명이 김씨에게 초상화를 내밀었다.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없소? 곁에 있던 손놈이도 김씨와 함께 초상화를 들여다보았다. 섬세한 이목구비에 날카로운 눈빛, 분명히 타네였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김씨는 아직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얼굴이었다. 살쭉의 이유로인데 아주 악질이라오. 살쭉이요? 김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 그러고 보니 마침내 생각난다는 듯 입을 열려는 김씨를 손너위가 한 발 앞서 가로막았다.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초상화를 건넨 포졸은 미심쩍은 얼굴이었다. 등 전체에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단다. 정말 본 적이 없니? 없어요. 손놈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 알았다. 포졸들은 순순히 주막을 떠났다. 그랬었구나. 혼자 남은 손놈이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타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주인을 향한 양반을 향한 뿌리 깊은 증오를 부디 아기를 만날 때까지는 잡히지 마요. 손놈이는 지금쯤 어딘가에 숨어있을 타네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타네가 댕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주막에서 처음 손놈이를 봤을 때 타네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분이와 꼭 닮았다. 아이에게 여자 옷을 입히면 분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타네는 손놈이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았다. 분이의 죽음을 확인한 후 타네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고통을 잊기 위해 타네는 대감마님 내외를 향한 증오를 키웠다. 타네는 이제 더는 증오를 억누르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타네는 한밤중에 살금살금 대감마님 처소로 숨어 들어갔다. 타네는 두 손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그걸로 분이 풀리지 않는 타네는 곧장 식칼을 들고 안방마님 초소를 향했다. 타네의 손에 들린 식칼이 안방마님의 가슴에 꽂혔다. 이건 분이 누나의 목. 타네가 안방마님 옆구리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이건 내 몫이야. 안방마님의 손이 파르르 떨더니 바닥에 툭 떨어졌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분이었다. 온수를 갚았어. 타네가 분이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자신이 한 일을 알면 분이가 웃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이는 웃지 않았다. 그 길로 타네는 대감네 집에서 도망쳤다. 운이 좋았는지 용케 붙잡히지 않았다. 며칠 뒤 연암이 상계주막을 찾았다. 날이 오셨어요? 손놈이가 연암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장국밥 드시게요? 수육을 더 얹어드릴까요? 연암의 표정은 전에 없이 진지했다. 뭔가요? 손놈이가 물었다. 연암이 손놈이를 뚫어지게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나랑 청나라 함께 가지 않겠니? 청나라요? 제가요? 그래, 연암이 말했다. 청나라요? 손놈이가요? 김씨가 똑같은 내용으로 주어만 바꾸어 물었다. 그렇소. 연암이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알다시피 먼 길이다. 수발을 들어줄 시정도 없이 혼자 갈 수는 없잖니.
하지만 손놈이는 김씨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여리여리한 손놈이를 슬쩍 돌아봤다. 자신이 떠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적적할까. 주막일은 또 어쩌나. 분명히 일손이 빌 텐데. 가거라. 김씨가 먼저 나서서 말했다. 연한과 손놈이가 동시에 김씨를 쳐다봤다. 가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연함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주모도 큰 결심했네. 그날 밤 손놈이는 측간에 다녀오는 길에 목련꽃 닮은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싸늘빈 밖에서 조용히 손놈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손놈이가 소녀에게 다가갔다.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손놈이 말에 소녀는 흠칫 놀란 것 같았다. 너 사람 아니지? 귀신이지? 소녀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내가 귀신이란 걸 알고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소녀는 까만 눈으로 손놈이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난 너를 좋아하거든. 솔직하게 말하자니 역시나 쑥스러워 손놈이는 다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둠에 제 낯빛이 가려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넌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내가 뭐 도와줄 거라도 있어? 역시나 소녀는 말이 없었다. 나 곧 청나라에 갈 거야. 어떤 선비분을 모시고 가는 거야.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 안다는 듯이. 하지만 하얀 얼굴엔 슬픈 빛이 어려 있었다. 갔다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하지만 그때도 나한테 볼 일 있다면 언제든 다시 나타나도 좋아. 왜냐면 손놈이가 잠시 말을 끊었다. 아까도 말했잖아. 널 좋아한다고. 잘 다녀와. 갑자기 소녀가 입을 열었다. 상냥하고 따뜻한 목소리. 어쩐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리운 목소리였다. 너 말할 수 있어? 손놈이가 하들짝 놀라 소녀를 바라봤다. 그런데 왜 말 안 한 거야? 깜빡 속았잖아. 소녀가 살포시 웃었다. 꽃이 핀 것처럼 화사한 웃음이었다.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김씨가 방문을 열고 손놈이를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다. 다음에 보자. 손놈이가 소녀에게 손을 흔들고는 황급히 방으로 뛰어갔다. 등을 돌리고 뛰어가는 손놈이를 보며 분이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자랐구나. 강에 뛰어들기 전 주모 김씨에게 맡기고 간 손놈이가 이렇게 훤칠한 소년이 됐을 줄이야. 방문을 열어젖히고 아들을 기다리던 김씨가 문득 분이 쪽을 쳐다보았다. 순간 김씨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마도 분이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분이가 김씨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들을 잘 키워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분이를 쳐다보던 김씨가 잠시 후 보일락 말락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도 분이가 하고픈 말을 이해한 것 같았다.